대통령 요즘 자주 신경질적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트럼프 관세의 영향이 크다고 발언한 WTO 총재와 더불어서 파월 의장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위의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리고 있는 트럼프에 대한 중국의 최후 카드가 오히려 더 거세질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술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예상을 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파월 의장을 거세게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방송 시간이 상당히 늦었네요. 네,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미리 예상이 됐었죠. 워낙 시청자분이 저보다 현명하시기 때문에 그동안 트럼프와 파월 간의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어제 그 파월이 트럼프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강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성장률이 둔화된다. 인플레가 유발된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암시했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 창출과 물가 안정이 듀얼 맨데이트 양대 책무인데요.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중도인 기로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파월 의장이 어제 고민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인플레 문제 쪽에 굉장히 우선순위를 두는 뉘앙스 때문에 올 FMC의 지금과 같은 증시라든가 경제 여건이 더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으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세발의 영향이 크다 하는 파월에 대해서 노골적 분말을 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국채금리에 민감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리라 하는 압박이 됐고, 그 다음에 종전에는 이제 임기까지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있었습니다는 네. 파월에 대해서는 임기 이전의 교체. 임기 이전에 해임이라는 이렇게 단어인데요. 해임이라는 것은 있을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직 페드의 파월에 대해서 임기에 대해서는 임명에 대해서 본인의 권한을 갖고 있지 해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회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트럼프가 발언한 게 아니라 지금 갈등 문제 때문에 임기 이전에 교체되는 것이 아니냐, 간접적으로 시사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이 되면서 파월과 트럼프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마지막에 말씀을 주셨지만 트럼프와 파월 간의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파월 의장이 임기 만료 전에 교체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그거는 이제 작년에 대선 과정에서 지금의 관세 정책과 페드라든가 이런 정책의 두 가지 큰 보고서가 있죠. 시청자 여러분, 미란 보고서는 관세 정책의 핵심이 되고 달러 정책의 핵심이 되는 보고서고, 그다음에 페드의 폐지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프로젝트 2025 계획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뿌리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트럼프의 친트럼프적인 극우 세력들, 미국의 극우를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트럼프 노믹스 2.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장애물이 페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공식적으로 페드 폐지법을 발의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많이 이제 논란이 됐고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는 페드의 폐지법이 결과적으로는 트럼프의 의중이 작용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913년 정치로 중립성, 독립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보면 페드와 파월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논리는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뭐냐? 사실 국민 경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가 안정이다. 또 금리다. 두 가지 다 실패했다. 연준과 페드가 제일의 책무를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작년에 그 본인 자신도 바이든 정부가 경제가 좋은데 자, 왜 국민들은 느끼지 못할까? 거기에 마이브 리세션, 차단하는 장치가 있다. 그게 뭘까? 물가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직접적인 책임이 바이든보다는 페드가 되겠죠. 파월이 되겠죠. 그래서 페드의 폐지, 파월의 임기 전 교체 문제 이런 것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논의됐던 사항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올해 어떻습니까? 본인이 태도를 바꿨죠. 작년에는 금리 인하 불가했다가 본인이 당선되고 나서 금리 인하 쪽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파월이든가 페드에서 책임을 전가시키죠. 지금 뭐냐? 지금 여러 가지 본인의 관세 정책에 의해서 굉장히 국채 시장이라든가 또 관세에서 물가 부담 이런 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페드라든가 파월에 아주 이렇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쪽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장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트럼프가 문제가 있는데 왜 애만 페드라든가 파월을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오늘 다우존스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지게 된 배경이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세계무역기구에서 발표한 보고서이지 않습니까? 네, 어제 저도 이 보고서를 받아들고 충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WTO 총재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WTO는 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느 신문에 성장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는 무역 증가율만 발표합니다. 그래서 성장률을 증가율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표현하는 아침자가 있어서 그래요. 성장률을 GDP 성장률을 발표하는 기관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트럼프 관세정책의 무역이 세계무역이 재앙이다. 정말 재앙입니다. 세계무역 증가율 작년까지 10월에 발표할 때 이건 이제 반기별로 발표합니다. 3%였습니다. 이번에 뭐냐? 마이너스 0.2% 발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전 세계 문제가 되는 상호관세를 전면 도입할 때는 여기에 마이너스 0.6%포인트가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0.8%로 추가 하락한다. 그러면 자, 세계 무역 증가율이 이렇게 떨어질 때 세계 GDP 성장은 어떻게 떨어질까? 추정해보면 마이너스 7% 급락합니다. 이게 아주 충격적이죠. 그러면 관세 정책에 따라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민감한 반응을 볼 수가 없죠. 근데 더더욱 트럼프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게 권역별로 보면 북미 지역의 수출이 마이너스 12%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북미는 어디 있습니까? 캐나다와 미국입니다. 미국이 더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관세 정책에 대해서 버터플라이 이펙트, 그 잘못된 거다. 리플 이펙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리플 이펙트는 관세를 부과한 국가가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WTO의 보고서에 그대로 나타났습니까? 미국의 수출은 관세 부국인 미국이 가장 피해를 해서 북미 지역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2%지만 미국이 15% 떨어진다. 최대 피해를 받을 것이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반발할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 더 신기한 게 중국의 수출은 거꾸로 4에서 9% 증가할 것이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중국을 때리고 패권하지만 요 WTO의 결을 보면 나타난 거면 중국이 승리, 미국이 패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가뜩이나 1분기 성장률이 중국이 5.4% 발표했습니다. 이달 말에 발표했던 미국의 성장률 0% 내지는 마이너스를 발표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수준을 보면 리플 이펙트, 버터플라이 리플 이펙트, 미중 간 무역 마찰에서 관세 정책에서 중국이 승리, 미국이 패배.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냐? 신경질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어제 보고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위원님, 세계무역기구 보고서뿐만 아니고 트럼프 관세 정책 영향이 클 것이라는 보고서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관세 정책의 영향이 일시적이고 영향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취임 이후에 첫 관세 영향을 한 보고서가 3월 달에 발표된 OECD 보고서입니다. OECD 보고서는 잘 아실 겁니다. 영향이 크다. 근데 자국 입장에서는 3월 달에 미국의 페드, 셉이 나왔죠. 경제예측이 나왔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셉에서 3월 달에 보면 PC 물가가 2.에서 2.7%. 트럼프가 가장 고민하는 국제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가가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률 떨어지만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 이것도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지금 관세 영향은 3월 달까지입니다. 이건 2월 4일 날 중계 10%, 3월 4일 날 중계 10%. 나머지는 발표 안 됐거든요. 그 위에 자동차라든가 알루미늄 25% 관세, 상호 관세 부과. 근데 기본 관세에는 벌써 10% 때렸거든요. 네. 일본에 대해서도 어제 그랬습니다. 24% 하자.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 미국이 이렇게 들이대는 거에 비해서 자, 24% 그냥 발휘하자. 이게 일본의 분위기지 않습니까? 어제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요 내용이 포함돼서 6월 달에 사실 미국의 셉이 나올 거로 보이는데요. 자, 자동차 알루미늄 25%, 상호관세 때려. 이러면 3월보다는 사실 그 미국의 성장률이 다 떨어지고 물가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벌써부터 6월 달에 셉은 미국의 성장률 올해 1%대 내지는 0%대. 그리고 PC 물가가 3%대로 재지집하지 않느냐.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에 따른 영향이 미미하다 그리고 일시적이라 하는데 영향이 크죠. 페드뿐만 아니라 OECD 그렇고 IMF도 그렇고 모든 기관이 그렇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 말씀을 잘 주셨지만 성장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이 현상.
자, 그 누구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트럼프가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궁지에 몰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세에 따른 영향이 성장률뿐만 아니라 물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월 전도표 이런 수준으로 가면 상향될 거로 봅니다. 그동안 상향되었죠. 자, 작년 9월에 중립금리가 3.4에서 작년 12월 달에 3.9로 돼서 3월 달 3.9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모습만 되면 R스타 금리, R 더블스타 금리의 격차가 확대되는 거죠. 아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R스타 금리는 시청자 여러분 경기 침체와 그다음에 과열을 시키지 않은 중립금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R 더블스타는 금융 시스템의 훼손에 건전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금리다. 자, 그러면 R스타가 R 더블스타보다 높으면 또 격차가 오면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금융 시스템이 불안한 문제가 국채 발장 문제라든가 금리 문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나타나고 있죠. 자,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람에 의한 지금의 불안이다. 인재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인재에 의한 불안은 트럼프 자체의 정책 기조가 변경으로서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R스타가 R 더블스타보다 더 확대되는 이런 상태가 지속될 때는 인재에 의한 위기가 시스템 위기로 전환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거든요. 네. 이걸 제닛 앨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빨리 좀 포기해달라, 수정을 해달라고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게 WTO든 OECD든 IMF든 페드든 전직 관료들이든 다 이렇게 요청하고 미국의 학교에서 레이스 어버스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이 모두가 요청하는 겁니다. 당신에 의해서 이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미국 경제 시스템 위기로 되니까 당신 입장을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 안팎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 근데 중국이 마지막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카드가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당연히 미중 간 마찰을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트럼프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는 승기를 잡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저렇게 트럼프가 궁지에 있으면 경제 패권 다툼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잡는 거죠. 중국이 그래서 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중 간 관세 전쟁이 시청자 여러분 환율과 국채로 전이됐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관세 전쟁 다 내용을 알 거고요. 지금 이하나 약세에 대해서 달러 약세 인덱스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환율 전쟁 본격화되고 중국의 국채 투매에 대해서 일본과 연대해서 지금 국채 전쟁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이 가장 무서운 카드를 시청자 여러분한테 오늘 처음 제시하겠습니다. 전 세계 항구에 봉쇄령을 때리겠다. 이거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중국은 1대1로 계획해서 해상무역 지배를 겨냥해 왔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냈습니다. 세계 주요 항구의 거점 항구의 129곳을 중국이 지금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중국의 주요 항구는 남극을 제외하고는 미국도 포함해서 세계 주요 항구를 다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와 관련돼서 지금 전부 디지털 스마트로거든요. 네. 정보까지 관여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봉쇄하겠다 하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 어떤 처지가 될까 하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중국이 해상무역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셈인데 이거는 시진핑 취임 이후에 중장기적인 투자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시진핑 이전서부터 중국에 대해서는 말레카 이렇게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말레카라는 건 잘 아시죠? 그래서 말레카는 잠시 좀 설명드릴게요. 아시는 분이 다 있겠습니다는 말레카는 사실 2003년 이렇게 후진타오서부터 시진핑 취임이 12년이니까 그 이전 10년 전서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레카 딜레마는 말레카는 인도양과 남중국 해를 연결하는 해협입니다. 여기 해협 길이가 한 8,800km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중국의 원유 수입이 80%가 여기 통과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여기에 봉쇄령 때리면 중국 경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후진타오 시절서부터 중국이 말레카 딜레마를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것이 시진핑 들어서 1대1로 개혁과 승계돼서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진핑이 1대1로 개혁을 하겠습니다. 채무함정 외교죠.
스리랑카, 파키스탄한테 항구에 자 건설 비용을 줍니다. 근데 스리랑카, 파키스탄이든가 터키가 갚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구제금융 요청하면 고금리를 때려서 자 구제금융 줍니다. 그럼 더 악화되죠. 그럼 못 갚지 않습니까? 그럼 항구 내놔라. 항구 내놔. 이렇게 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은 뭐냐? 말레카 딜레마에서 탈피하게 됐던 거고, 자 이것이 세계 무역의 지금 물동량의 아무리 비행기를 날리더라도 약 90% 정도가 세계 조선에 의해서 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싫다 하더라도 이게 내리고 올리고 하는 수출 항구, 수입 항구에서 오르고 내려 있죠. 이걸 뭐냐?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견제 수단을 이것을 사용했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친중 성향으로 하고 있는 WTO에서 지금 WTO의 그 총재는 아프리카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렇게 모자 이렇게 쓰신 뚱뚱하신 분 여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냐? 이분이 친중 성향인데요. 세계 무역기구에서 지금 발표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재앙이다. 이런 표현도 이런 내용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궁지에 몰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선택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3차 대전 가능성 이런 것도 언급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 뭐 무시무시하다고보다는 해리 키신저라든가 폴 크루만 교수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3차 이렇게 대전 얘기를 경고해 왔습니다. 지금 상황은 사실상 2차 세계대전과 너무나 비슷하다.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에 키신저 장관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얘기도 아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100년 전 상황과 지금 상황과 왜 100년 전 2차 세계대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극단적인 극우 세력들이 많이 급속히 확대됐죠. 이게 독일의 나치즘입니까? 이태리의 파시즘입니다. 양대 세력이 영합해서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거든요. 그럼 그때의 100년 전과 비교, 지금 상황을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dollar주의,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 생각하니까 이게 나치즘과 파시즘에 비유될 수 있는 극우 세력에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이니까 전 세계가 극우 세력이 확산되는 겁니다. 프랑스의 르펜 정부, 지금의 독일의 메르츠 전부 극우 세력들입니다. 일본의 이시바도 극우 세력입니다. 일본의 뭐 사회주가는 그렇고요. 근데 여기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반트럼프 불매운동, 미국 제표의 불매운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세계가 뭐냐? 완전히 극우 세력과 대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데에서 중국은 반트럼프의 극우 세력들을 좀 규합해서 인도네시아라든가 순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과 중국과 피벗으로는 극우 세력 간의 전쟁이 되다 보니까 해리 키신저라든가 폴 크루망이 2차 세계대전과 너무나 비슷하다. 또 대공황 얘기 나오죠? 그러면 궁지에 몰리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 세계 경제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미국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입장에서 관세 정책을 포기를 해야 되겠죠. 내지는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트럼프가 지금 취임한 지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불과 3개월도 안 지났는데 이 상황이 도래하는데 본인이 뭐냐? 사실 자기의 자존심을 꺾고 관세 정책을 포기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지금 뭐냐? 세계 경제가 불안한 거죠. 네. 본인이 똑똑한 그다음에 미국 국민들이 생각한다면 최소한 세계는 아니고 미국 국민들이 생각한다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수정하겠습니다는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3차 대전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지에 몰리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 아주 민감한 반응을 하고 최근에 뭐였어요? 트럼프 진영이 전부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와 다른 사람과 이렇게 나바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찢어지고 있고 네. 전부 찢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본인 자신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사에 신경질해서 골프를 더 많이 치러 간다 그래요. 이번 주도 아마 골프를 잡혀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판국인데 어떻게 골프를 치러 가겠습니까? 미국 국민들을 생각하고 미국 경제를 생각하면 이 판국에 무슨 지난주에도 골프 치고 이 상황 지금도 골프 치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머리 구조를 한번 뜯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정말 대경제 오는 입장에서 올해 우리 경제, 올해 한국은행 총재가 그랬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까지 역성장 된다. 제가 왜 트럼프 잡깁니까? 정당하게 트럼프에 대해서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트럼프 개인적 감정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세계 경제를 생각하고 한국 경제를 생각하고 우리 시청자분을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술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